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에 대한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최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같이 볼 건데, 자, 일단 오늘 또 마이너스 1.2%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전저점을 이탈하는, 자, 52주 중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종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점점 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하락의 이유를 좀 명확하게 먼저 살펴보자면은, 자, 이유는 사실 뻔해요. 뭐예요? 앞에서 하락을 만들었었던 이유 같습니다. 외인들의 매도가 오늘 역시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이러한 하락이 또 한 번 나온 것이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 흐름 자체가 하락하는 흐름 자체가 한 번의 끊임도 없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제가 여기를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네, 제가 여러분들 여기 바닥이라고 하는 거는요. 앞에서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던 이유가 결국에는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거기가 바닥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는요. 앞에서 떨어지던 하락의 이유와 전혀 다른 이유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을 바닥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가격적으로 얼마가 바닥이 될 것입니다가 아닌 앞에서 하락을 만들어내던 악재라는 것이 해소가 되는 자리가 보다 결국에는 바닥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잡아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길지 않습니다. 짧지만 집중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방법까지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앞에서 하락하던 이유와 자 여기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자 엄연히 다르다. 자 이거부터 설명해 드리는 게 먼저겠죠. 자 앞에서 하락하던 이유는 뭐예요? 자 삼성전자는요 억저한 악재를 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HBM에 관련한 기대감이 사실상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죠. 왜? 3E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납품을 사실상 포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상 자, 외인들이 앞서서 선제적인 매도를 한 이유가 결국에는 뭡니까? 3분기 영업이익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우려. 왜? 디램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러한 이유로서 주가 하락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결국 여기서보다 자, 바닥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 이러한 내용들은요, 이러한 악재들은요, 가시화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해 버려요. 무슨 말이냐?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예, 9조 1천억으로 자 우리 예상치를 밑돌았다라고 얘기하는 실적이 나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자 우려만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 결국에 우려만으로 외인들이 매도를 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까?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아니죠. 예, 그래서 바닥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던 구간 기억하실 거예요.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자, 왜 올라갔습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이때는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예,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영업이익의 성과를 달성해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언론들 그리고 모든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상향 조정했잖아요. 13만 원, 14만 원은 기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나요? 아니요. 오히려 주가 하락하는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다. 왜? 결국에 이러한 호재도 마찬가지로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는 선반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공개됨에 따라서 재료는 소멸함으로써 더 이상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 반대로 악재도 하락으로 작용을 하지만 공개가 됨으로써 뭡니까? 더 이상 하방에 압력을 줄 수가 없는 상황. 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하락의 이유는 도대체 뭐냐? 자, 이 하락의 이유 또한 바로 자, 외인들이 매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네가 방금 외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했고 여기서 이유는 다르다라고 했는데 같은 이유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자, 외인들은 걱정 때문에 매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결국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하고 있는 외인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 아니에요. 얘네들 엄청나게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그죠? 한 달 만에 얼마나 팔았어요?
보유율을 3%나 줄였어. 이 보유율은요, 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물량에 대한 보유율이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라는 이 큰 회사의 전체 시총의 3%를 매도했고,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총의 53%는 누구한테 있다? 외인들한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 팔면서 마이너스 15% 하락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 또한 누구다? 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얘네가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얘네도 사실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왜? 얘네들 평단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물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외인이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가장 큰 손실을 보는 것도 누구다? 바로 외인이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앞에서는 걱정 때문에 매도를 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지금은 왜 매도를 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이 이유는, 자,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요, 이제 올라갈 겁니다. 왜? 지금은 새로운 재료를 쌓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재료를 갖다 붙여도, 어떠한 호재를 갖다 붙여도 못 올라간 거는 결국에 뭡니까? 가시화되지 않은 악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가시화됐기 때문에 악재는 소멸했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재료를 쌓아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 뭐가 있습니까? HBM4가 있잖아요. 자, 4부터는 삼성전자의 독주가 시작이 될 것이다. 예상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이 HBM4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예. 지금은 HBM3E, 삼성전자가 실패한 이 HBM3E가 주력 상품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거 세대 바뀔 수밖에 없어요. 6세대 고대형 메모리는 HBM4고, 이게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는 거는 주력 제품 자체가 바뀐다라는 의미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가 HBM4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두게 됐을 때, 자, 이번에 영업이익에 부진했던 이유, D램의 재고 또한 어떻게 될 것이다? 빠르게 소진될 것이다. 왜? 이 HBM은 결국 이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구조니까. D램은요,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가 재고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잠깐 생산을 중단하고 다시 생산 시작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고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가격이, 재고가 높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재고가 많아지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반대로 재고가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간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은 HBM을 사용 못하고 있지만 이걸 HBM4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재고는 엄청나게 빠르게 감소하겠죠. 왜? 지금은 HBM이라는 거 결국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라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걸,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재고에 대해서 어떻게 소진할 것이며 영업이익의 개선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HBM4에서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HBM3E 사실상 사활을 걸지 않았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뉴스를 간단하게 볼 건데, 자, HBM4에서 파운드에 첫 적용되는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뭐다? 바로 4나노다. 반격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는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시장의 경쟁 구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의 협업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 이유는 이제부터는요, 조금 다른 공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반도체 기업입니다. 팹리스 할 수 있어요. 파운드리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 팹리스 잘합니다. 파운드리도 갖고 있지만 사실상 로직 다이에 제작 필요한 파운드리 기술은 아직까지 확보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파운드리에서 이러한 상황인 팹리스를 못하고 파운드리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TSMC와 협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러한 구조를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미리 준비를 함으로써 뭐예요? 내가 HBM3E는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따라가봤자 얼마나 많은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 제외하고 HBM4부터가 내가 본격적으로 날개를 펴는 시점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다라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삼성전자는 HBM3E를 포기한 게 맞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 포기함으로써 HBM4에 집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원래는 7나노 또는 8나노 공정을 사용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이 공정은 삼성전자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TSMC, 하이닉스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이닉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뭡니까? 자, 도전을 선택했다. 자, 4나노부터는 사실상 투입되는 자원, 그리고 지금
금액 같은 것들이 전부 다 2배가 넘는데요. 예, 만들어내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성능 저전력 시간 만들 수 있다는 장점 또한 확실하다라는 거. 거기서 차별화를 가져가겠다. 삼성전자에 새롭게 쌓여질 재료는 결국에서는 뭡니까? HBM4에서 점유율을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바탕이, 그러한 큰 그림이 뒤에 있는 거죠, 이제.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자, 왜 외인들은 아직까지 매도를 하고 있냐? 이러한 좋은 재료가 있음에도 왜 반영을 하고 있지 않냐? 본인이 또 손해보는 짓을 왜 하고 있냐? 개인들이 안 팔아요. 개인들은요, 주가가 빠질 때 하락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하게 뺐잖아요.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지금 56,000원에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왜? 삼성전자의 청산 가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자, 56,000원. 청산 가치가 뭐예요? 지금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어도 한 분기에 조 단위의 영업이익,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삼성전자가 본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갖고 있는 거 다 팔아, 직비 다 팔아보고 땅 팔고 건물 팔고 해서 마련되는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라고 했을 때, 자, 한 주에당 56,000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를 전부 다 배제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만으로 주주들에게 환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보다 더 값을 쳐줄 수가 있다라고요. 한 주당. 그게 청산 가치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청산 가치보다도 밑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왜 팔겠습니까? 결국엔 개인들이 안 팔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도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직면한 적이 있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외인들 엄청나게 사면서 올라갔어요. 18년도부터. 그런데 내려올 때도 엄청나게 더 빠르게 내려왔죠. 지금과 똑같은 각도, 똑같은 기울기로서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이유마저 똑같습니다. 사면서 올라갔고 팔면서 내려왔어요. 사면서 올라갔고 팔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 이때는 얘네들이 외인들의 보유 물량이 적었을까요? 아니요. 이때는 더 많았어요. 더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다시 삼성전자의 기업적 가치를 쌓아나갈 수 있는 자리에서는 뭐였다? 자, 올리긴 하지만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멀리서 봤을 때 이 구간이 확실한 바닥이 찐 것처럼 보였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어때요? 뒤죽박죽이잖아요.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만들어가면서 뭔가 이상한데 보니까 뭐다? 멀리서 보니까 이게 상승이었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올리면서 일부 수익을 주겠죠. 하지만 이 수익으로서 매도를 할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뒤에 나오는 흐름은 누르는 거예요. 왜? 개인들은 하락이 나올 때 매도를 생각하니까 그러한 구간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본인들의 매집을 위해서 내가 넘기면서 내려왔던 구간에 대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데 수익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방법은 내가 넘겼던 물량을 다시 넘겨받으면서 주의 가치를 올리면서 본인들의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이거겠죠.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뺏어와야 돼요. 뺏어오는 방법으로서 강하게 협박하는 누르는 상황을 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렇다면 우린 뭐 해야 돼요? 매도 매수 반복해야죠. 누구 따라서? 외인 따라서. 외인들은 올라갔을 때 수익을 봅니다. 예, 여기서 팔아요. 왜? 늦추면서 누르면서 더 많은 물량을 매집해야 되기 때문에. 자, 수익 보고요. 매도를 하면서 이탈하는 개인 물량까지 플러스 알파 챙겨서 더 많은 물량을 매집해요. 그렇게 보유량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는 방법은, 자, 올라갔을 때 뭐 해야 된다? 자, 매도를 한다. 전량 매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 예, 여러분들의 비중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뭐예요? 투자에 대한 종료로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저점을 잡아서 쌓아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외인들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수익을 복리로 쌓아가는 이러한 대응이 가능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타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서 매도를 하는지, 어디서 매수를 하는지, 이걸로써 여러분들의 수익을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에서 손실이 크다, 그리고 하락하는 이유, 여기서 왜 바닥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앞으로 상승이 시작되게 되더라도 사실 하락이 나왔을 때 이러한 구간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으려면은 사실 그 하락에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뒤에 상승이 남아있는데도 매도를 한다? 자, 뒤에 상승을 포기하는 거죠.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원천적인 방법 하나 뭡니까? 주가가 빠지기 전에 매도하면 돼요. 내가 매도를 해서 수익을 본 상태에서 남아있는 물량이 얼마 없는데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매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물량이 없는데 매도를 어떻게 해? 그죠?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은 상황이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올라갔을 때 어디서 매도하는지, 어디서 다시 매수하는지만 알면은 수익을 누구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왔다. 왜? 외인들만 따라가게 되더라도 굉장히 리스크 없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타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제가 오전 라이브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 라이브 백날 해봤자 사실 못 보신 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자, 이 문자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뭐 하루하루의 매도 매수가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삼성은요, 추세를 그리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사고 한 4, 5일 뒤에 이 거래일 뭐 이렇게가 아니라 한 진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진짜 매도해야 되다 오면은 그때 또 매도해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대응은 아니겠지만 확실한 타점, 안전한 타점, 리스크가 배제된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하락 나온다고 겁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리고 이러한 타점을 여러분들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자, 무료고요.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받아보시는 방법 010-4920-8706. 자, 정말 중요한 번호입니다. 예, 정말 중요한 번호, 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고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요, 지금 겁나죠. 예.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겁나는데 외인들이라고 겁 안 날까요? 나요, 얘네들도. 무작정 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해보고 올려도 줘보고 하면서 개인들의 이탈을 만들어 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만 잘 이용한다면 수익이 난다는 것 또한 자, 굉장히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지금은 하락하는 이유가 결국 외인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외인들의 선택으로 인해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얘네가 갑자기 뭐 개가천선을 했어. 주말 동안 뭐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자, 내가 이럴 필요가 있나, 내일 한번 올려보자라고 생각하면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대응하실 분들,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승에 항상 대비하실 분들은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셔라. 확실한 타점이 기다리고 있다. 확실한 수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정말 삼성전자라는 조직 자체도, 주식조차도 사실상 이렇게 외인들 수급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현실 자체가 사실 말야, 우리나라가 진짜 그렇잖아요. 예. 뭐 G20 들어가면 뭐 합니까? 시장 개방해야죠. 다 개판됐는데. 예.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면은 우리 극복해야죠. 이겨내야죠. 예. 외인들 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외인들은 지금 개인들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외인들은 개인들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는 이 외인들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을 알았다면은 실천을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큰 차이를 둘 겁니다. 뭐 해야 되는지는 명확해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할 테니까 영상 올라오면 시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